네, 안녕하세요. 임종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철강주인데요.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문배철강인데, 이 종목을 그냥 단순히 뭐 철강주, 뭐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매수하면 너무 부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큰 기업들부터 내려와서 제가 왜 이 종목을 보는지 설명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물론 지금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문배철강으로 와볼 겁니다. 일단은 우리 왜 농업주에서도 이번에 곡물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서 우리 조비 효성 OMB는 계속 수익권 꾸준히 증시가 하락해도 계속 수익권에서 머물던 애들인데,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뒤치다꺼리 하다가 이번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죠. 물론 이날이었나요? 이날 맞나? 네. 이날에 우리가 절반 매도할 때는 저기 ST팜이 뭐 상한가에 갖다 풀리기도 했고 했는데, 네, 무튼 출발 지점부터 해서 근데 여기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뭐 농업에서만 이뤄지고 뭐 대두, 옥수수, 소맥 이 얘네 3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6대 비철금속인 뭐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남, 니켈, 주석 이쪽에서도 나오죠. 일단 원자재 가격은 뭐 단순하게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도, 원자재라고만 검색을 해도 아주 많은 원자재가 이렇게 나옵니다. 농업 테마도 있고 철강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쫙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눈에 띄는 뭐 그냥 구리, 납, 아연 뭐 이런 상승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철강 자체의 선물 가격을 보자면 뭐 인베스틱닷컴 같은 곳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근데 기울기가 지금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2020년 이후에 이렇게 쫙 올라오니까 또 원자재 슈퍼사이클 철강에서도 그런 얘기가 철강석에서 나오는 거고, 일단 이 내용은 저도 철강 쪽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원래 많이를 했던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저도 공부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건데, 일단은 주요 생산국 브라질, 호주, 남아공 중에 세계 1위 철강 생산 기업은 발레, 브라질 기업이고, 당연히 뭐 누구나 이건 아실 거예요. 수입국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여기서 60% 호주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일단은 그 발레라는 기업의 그 차트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방을 쭉 그려놓고 쉬어가고 있는 그 정도. 현재 이런 시점인 거고,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뭐 기대, 거기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또 철강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또 1위 생산국인 발레가 저도 뭐 2019년이나 오래된 일은 잘 몰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철강에 대해서 제가 고수는 아니라서. 근데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몇 가지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뭐 산사태나 댐붕괴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일단 당장에 1월에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있네요. 브라질 발레 철광석 터미널 화재 선적 3,200만 톤 검수 예상,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한 회복 기대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이렇게 공급에 차질이 있을 이슈가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또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20% 생산을 맡고 있는 그 허베이성에 대한 또 내용이 봉쇄 조치, 또 코로나로 인한 여기 중국 허베이 코로나19의 철강 수급 차질 우려, 이런 내용도 뭐 CNBC 방송에서 보도가 되면서 나오고 있고, 당연히 이제 공급은 내려가고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은 상승하죠. 단순하게 이런 원리로도 해서 철강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비철금속이나 철광석 자체 이런 선물 가격의 상승을 우리가 그래서 기대를 여전히 할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보는 건데, 그래서 일단 큰 그림에서 문배철강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배철강 사라 그러면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문배철강을 어느 자리에서 뭐 어떻게 사서,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봐야 되는 거고 또 국내 기업들도 봐야 되죠. 문배철강은 제가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온다면, 농우바이오를 틀어놨네요. 다시 문배철강으로 가서 켜서 사업의 내용에서 이렇게 가져온다면, 일단 세계 순위로 치면 포스코는 5위입니다. 포스코는. 현대제철은 포스코 후발로 진입을 해서 15위라고 하고요. 15위 현대제철, 15위 포스코 5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포스코에 뭐 73년 1월 이때부터 포스코의 열연 제품인 박판후판을 취급하여 유통 전문 업체로 존재했다. 그러나 뭐 광양의 스틸 서비스 센터를 준공하고 완공해서 전문적인 열연 코일 제조 가공 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스코와 관련해서 국내 중소형 기업들은 포스코 아니면 현대제철과 그래서 관련이 많은, 그러니까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는 그러한 기업들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문배철강을 더 세부적으로 제가 왜 추천을 하는지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철광석의 가격 자체는 이게 더 2011년까지 못 가나? 잠시만요. 한 달로 볼까요?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고가 돌파가 아니에요. 왜 우리 저 옥수수 가격 볼 때도, 지금 제가 켜놨었나? 옥수수 선물 여기 있네요. 옥수수 차트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거 달러 볼게요. 요렇게 2013년 이때 2012년 1년? 2012년이네요. 고가 때가 네, 최고가 찍었을 때 2012년 2012년 이후로 이렇게 조정받고, 요 장대 음봉 달 차트로 봤을 때, 월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다시 기술적 반등 음봉,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의미 있게 한 거라, 이번에 상승세가 일단 또 여기까지 이게 넘었으니 이번에 상승세가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요 정도 나오고 또 죽었다가 나중에 가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농업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개월 내 2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볼까요? 한 85달러? 80에서 90달러 선에서 현재 170달러까지 온 거예요. 맞네요? 요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그게 최고가도 아니고 이제 또 여기 돌파하면은 또 그게 의미가 부여가 되죠. 사상 최고가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문배철강을 보기 전에 그럼 당연히 포스코랑 현대제철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들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왜 아까 발레 이 기업에서 보셨다시피 얘도 여기서 우상향하고 그리고 쉬다가 한번 고가 돌파하고 다시 쉬어서 내려온,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국내에서도 포스코 이런 종목도 우상향을 해서 한번 돌파해주고 쉬는, 비슷하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세계 1위 생산국인 발레 자체를 참고를 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방향성 자체를.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포스코, 현대제철을 주시를 하는 건데, 물론 지금 개인 매수세가 유동성이 이제 어마무시한, 장 좀 빠지면 개인 매수 막 조 단위로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형주로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제철은 그래도 여기서 반등 이렇게 나오고 지금 자리가
뭐 매수를 외칠 자리는 좀 애매한 아닌 자리다 보니까 포스코처럼 이렇게 눌린 자리 충분히 포스코 매수 가능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포스코도 대형주를 노리고 싶다면은 추천을 하는 바예요. 당장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좋아한다면은 좀 변동성 있는 걸 좋아한다면 당연히 포스코는 좀 재미가 없겠죠. 조금 천천히 매매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대형주를 좋아하는 안전한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지금도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가벼운 걸 원한다. 아까 우리 사업보고서 잠깐 읽은 것처럼 문배철강인데 왜 문배철강이냐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일단 철강주 아주 많습니다. 이름에 스틸이 붙거나 철강이 붙은 종목 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5월에 코로나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상한가에 이렇게 단체로 가면서 막 급등할 때 상한가에 갔던 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배철강이랑 NI스틸 여기 상한가 그리고 TCC 스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만 관심 있게 보거든요. 중소형에서는. 물론 뭐 무슨 스틸 무슨 철강 뭐 차트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상승은 다 잘 했어요. 근데 혹여나 왜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지면서 최고가를 갱신해서 가게 됐을 때는 좀 테마가 단체로 막 또 급등하는 날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연히 대장주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중소형에서도. 진짜 시장 대장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소형주 쪽을 원한다면 포스코도 그러니까 대형주를 원한다면 포스코 당연히 지금도 추천하는 반대 중소형 좀 더 화끈한 하이리스크라기보다는 변동성이 높은 걸 원한다면 중소형주에서 물론 얘네도 아니다. 뭐 대형 당연히 중형 소형이니까. 네. 일단 그래서 이때 5월에 상한가에 갔던 세 종목에서 저는 일단 꼽는 거고 그 중에서 문배철강을 왜 고르냐라고 한다면 사실 뭔가 엄청난 그런 건 없어요. 문배철강인 이유는 왜 이거는 이제 세 종목 모두 그러니까 철강주들이 다 개잡주는 아니거든요. NI스틸이나 TCC 스틸이나 문배철강이나 이익이 다 잘 납니다. 근데 거기서 뭐 시총으로 비교하자면 다 비슷하죠. 700, 800, TCC는 1200. 물론 문배철강이 가장 시총이 뭐 조금 가벼운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이 세부적으로 세 개 중에서는 뭘 사도 비슷하게는 챙길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뭔가 큰 건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 변동에 저는 집중을 한 겁니다. 최근 변동에 세 개 중에 다 세 개 뭐 어떤 걸 해도 우리가 지금 수익을 챙기려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셋 다 수익은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 5월 이후를 보죠. 일단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5월 이후에 이 상한가 이후에 얘네는 쭉 단발성으로 바닥까지 다시 찍고 나서 철강가격 가면서 증시 또 랠리 이어가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NI스틸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얘는 여기서 한번 버티다가 팍 무너지고 다시 찍어주고 얘도 요렇게 얘는 좀 기어가다가 횡보하다가 이번에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승 폭으로 치면 NI스틸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근데 문배철강은 얘도 마찬가지로 조정은 이렇게 있었어요. 단체로 이렇게 내려올 때. 근데 하지만 얘는 이 기준 캔들인 상한가 캔들을 모두 뱉지를 않았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문배철강의 이 유지력입니다. 차트가 유지해준 거. 그래서 이 기준 캔들인 상한가 캔들이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다시 또 상한가에 가면서 최근에 이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배철강을 보는 거예요. 그냥 마냥 3개 중에 아예 찍기로 문배철강 이건 아니고요. 원래는 제가 요 구간에서 한번 드려볼까 싶었는데 장 때문에 걸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장 때문에 또 이렇게 이탈이 한번 나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장 좀 반등 나오면서 반등 같이 하는 정도, 시장 영향이라서 여기서는 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철강 자체가 뛴다면 시장 하락해도 이후에 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문배철강을 보는 관점은 일단 철강에 대한 그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당연히 보니까 이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겠죠? 거기서 나아가서 그럼 문배철강을 그래서 오케이 픽한다. 그러니까 대형주로 본다면 포스코, 소형주로 본다면 문배철강인데 여기서 문배철강을 본다면 포스코를 본다면 언제 보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시장을 같이 보면서 대입을 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오늘 이게 바이든 취임 이후 미증시 사상 최고가를 또 찍고, 근데 국내는 오늘 조금 쉬어가다가 코스닥은 특히 조금 횡보를 하는 관점입니다. 근데 오후에 살짝 올라오는 게 모습은 보이지만 뭔가 화끈한 강세를 보이지는 않죠. 다음 주쯤 돼서 이 문배철강이나 철강 종목들이 시장 자체를 보고 시장이 빠질 때 증시 자체는 단기 하락이 나오더라도 뭐 당장에 철강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증시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영향으로 이렇게 이 정도 뭐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기본 배경, 기본 가이드 자체는 철강 가격의 상승. 또 거기서 기대하는 건 철강 가격이 슈퍼사이클의 그 기대에 맞게 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한 15%만 올라도 신고가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쉽지는 않지만 무튼 그게 근데 가능한 차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점으로 일단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 철강 관련 이 종목들. 포스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소형주인 문배철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장이 이번 주에 뭐 지수 뭐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그게 오늘 뭐 또 미증시에 나오고 했지만 어제 오늘 뭐 신규 종목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조정 받으면은 이런 애들로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관점으로 일단 째려보는 정도로 보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강 가격이,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한다. 뭐 그렇게 된다면 철강주는 또 여기서 고가 돌파하는 슈팅 또는 그 전에 이 시장 따라 이렇게 다시 살짝 올라왔다가 한 번에 또 돌파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차트를 기대를 하는 거고, 이런 차트를 기대하려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신경을 안 쓸 저가, 단기 저가를 눌림목을 잘 잡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를 기다려 본다는 거. 왜냐면 지수 자체의 조정으로 인해 하락하는 거와 뭐 철강 자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철강 수요가 뭐 줄어든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닐 시에는 어차피 철강 가격 뛰면은 또 가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철강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제가 정말 어느 정도 압축 했는데도 지금 19분 돼가고 있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